네, 이번 시간은 교과서 82쪽 탐구수학 생활 속에서 약분과 통분 알아보기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 아래에 표와 그래프가 나와요. 이 자료를 보고 약분할 수 있는 분수가 들어가는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게 1번 문제의 목표입니다. 자, 먼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예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5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료수가 이렇게 표로 나타나 있는데요. 주스를 좋아하는 학생 14명, 콜라 3명, 사이다는 7, 물은 10명, 이온 음료는 6명 해서 총 5학년 학생 수가 40명이에요. 이때 두 가지를 선택해서 문장을 만들 건데요. 예시로 나와 있는 문장은 주스와 총 5학년 학생 수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시 문장을 한번 볼게요. 5학년 전체 학생 수를 분모로, 그 다음에 주스를 좋아하는 학생 수를 분자로 나타내면, 자, 아까 전체는 40명이었고 주스 좋아하는 친구들이 14명이었죠. 40분의 14입니다. 그런데 이때 약분이 되는 분수라 했으니까 이게 약분이 되는지 보는 거예요. 자, 2로 약분하면 20분의 7이 나오죠? 이렇게 약분한 수도 괄호 안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으라고요? 자, 하나 자료를 골라서 분모로 쓰고요. 또 하나 자료를 골라서 분자로 나타낸 다음에 약분해서 이렇게 문장을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자료를 이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5학년 학생 수, 이거 전체 학생 수를 40명을 분모로 하고, 얘를 분모로 하고 다른 애를 골라 볼게요. 자, 물 10명을 분자로 하면 몇 분의 몇이 될까요? 40분의 10입니다. 이렇게 문장 마무리하면 되죠. 그리고 괄호 안에 약분이 되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약분을 하면 얼마가 되나요? 4분의 1이 되죠. 이렇게 해주면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꼭 분모에 이 총 합계가 분모로 꼭 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른 애를 골라도 돼요. 예를 들어서 주스를 좋아하는 학생 수를 분모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할까요? 이온 음료를 좋아하는 학생 수를 분자로 하면, 이러면 어떻게 바뀔까요? 14분의 6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얘를 약분하면 얼마인가요? 7분의 3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콜라나 사이다 같은 경우에는 홀수고 다른 숫자들은 짝수예요. 다른 숫자들과 이렇게 약분이 안 되는 경우를 섞어서 문장을 만들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총 5학년 학생 수 40명 분의 콜라를 좋아하는 학생 수는 40분의 3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얘는 약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약분할 수 있는 분수를 넣어야 돼서 그래요. 아니면 콜라와 이온 음료는 약분이 서로 되죠? 이온 음료를 좋아하는 학생 수를 분자로 하고 콜라를 좋아하는 학생 수를 이온 음료를 좋아하는 학생 수를 분모로 하고 콜라를 좋아하는 학생 수를 분자로 하면 6분의 3입니다. 이거는 되죠. 이런 경우는 약분이 되니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조건의 두 가지를 골라서 약분할 수 있는 분수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자료를 가지고 또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가운데는 슬기네 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가진 그림 그래프예요. 자, 큰 사람 그림은 10명, 작은 사람은 1명이니까 숫자를 우리 표현을 해볼게요. 닭갈비 좋아하는 친구들은 13명이네요. 삼겹살은 33명. 자, 짜장면은 66명이에요. 불고기는 큰 사람만 있고 작은 사람 없죠? 50명입니다. 비빔밥은 세어보면 38명이 나와요. 그러면 슬기네 학교 학생들의 총 사람 수는 몇 명일까요? 이걸 싹 다 더해주면, 다 더해보세요. 200명이 나옵니다. 자, 이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두 가지를 골라서 여러분이 이제 문장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골라볼게요. 자, 슬기네 학교 학생 수를 분모로, 그 다음에 또 뭐를 해볼까요? 네,
짜장면 한번 해볼까요? 짜장면을 좋아하는 학생 수를 분자로 하면 자, 얼마인가요? 200분의 66입니다. 이렇게 문장 쓰면 되죠? 그리고 약분한 걸 여기다 써주면 돼요. 자, 약분은 2로 약분이 되네요. 100분의 33으로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얼마든지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슬기네 학교 학생 수를 분모로 하고 또 뭐를 해볼까요? 불고기를 좋아하는 학생 수를 분자로 한다면 200분의 50이고요. 약분하면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와도 마찬가지로 총합을 꼭 분모로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짜장면과 삼겹살 구이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어요. 짜장면을 좋아하는 학생 수를 분모로 하고 삼겹살 구이를 좋아하는 학생 수를 분자로 하면 66분의 33이 되죠. 역시 약분이 되니까 이렇게 66분의 33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약분이 되는 분수를 골라서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자, 마지막 그래프도 가지고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마지막은 연순회 반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체험학습 장소예요. 네, 막대 그래프의 수치를 한번 밑에 숫자로 써볼게요. 영화관은 4명이고요. 놀이공원은 7명이네요. 과학관 6명, 도서관 2명, 야구장 1명이에요. 그러면 우선 연순회 반 학생들의 수를 구할 수 있죠. 이걸 싹 다 더하면 총 몇 명이에요? 20명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숫자들을 가지고 골라서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연순회 반 학생 수를 분모로 중에 또 뭐를 해볼까요? 과학관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 수를 분자로 하면 얼마 될까요? 총 20명 분의 과학관이 6명이니까 20분의 6입니다. 해놓고 괄호에 약분시켜주면 되죠? 2로 나누면 10분의 3이 나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숫자를 정해서 약분을 해주면 돼요. 자, 마찬가지 다른 수치들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만 20분의 전체 학생 수 중에 놀이공원처럼 20분의 7 같은 경우는 약분이 안 되죠. 이런 분수는 문장으로 표현하면 틀리겠죠. 여러분이 약분이 되는 분수를 찾아서 문장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자면 뭘로 해볼까요? 과학관과 도서관 해볼게요. 과학관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 수를 분모로, 그 다음에 도서관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 수를 분자로 하면 6분의 2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지혜, 슬기, 연수는 크기가 같은 피자를 먹었습니다. 전체의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만큼 남은 피자를 보고 세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자, 세 분수를 우선 통분을 해서 크기 비교를 해볼게요. 자, 세 분수를 통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개씩 비교를 해서 비교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아니면 세 분수를 한꺼번에 통분을,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었죠. 만약에 두 개씩이면 3분의 2와 4분의 3을 비교하고, 또 4분의 3과 5분의 4를 비교하고 3분의 2와 5분의 4를 비교해서 가장 큰 게 뭔지, 가장 작은 게 뭔지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12로 통분이 되겠네요. 12분의, 얘도 12분의. 3을, 여기 3에는 4를 곱했으니까 2, 4, 8. 여기는 3을 곱했으니까 3, 3은 9. 자, 어디가 큰가요? 여기가 크네요. 자, 가운데 거는 20분의로 통분을 하자면
5를 곱해서 3, 5, 15. 오른쪽은 4를 곱했으니 4, 4, 16. 오른쪽이 크네요. 자, 여기는 15분의로 한다면 5를 곱했으니까 5, 20. 여기는 3을 곱했으니 4, 3, 12. 자, 오른쪽이 큽니다. 그러면 가장 큰 수는 둘 모두에게 큰 5분의 4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은 2등, 3등을 얘네들끼리 비교해주면 되죠. 자, 4분의 3이 그 다음으로 크고 3분의 2가 크네요. 이렇게 풀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3과 4와 5를 한꺼번에 우리가 곱해서 3과 4와 5 분모를 공통분모를 곱해서 한꺼번에 해줄 수도 있어요. 싹 다 곱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60이 나와요. 60분의로 다 통분을 한 번에 해줄 수도 있습니다. 맨 왼쪽 거는 3분의 2니까 20을 곱해서 위에도 20 곱하면 40. 가운데 거는 4분의 3이 15를 곱했으니까 위에도 15를 곱해서 45. 맨 오른쪽은 12를 곱했죠? 그럼 위에도 12를 곱해서 48. 이렇게 해주고 나면 제일 큰 5분의 4가 제일 크고 그 다음 가운데가 작고 그 다음에 맨 왼쪽에 있었던 3분의 2가 가장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통분을 해보았는데요. 자,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도 한번 차례로 나타내 볼게요. 3분의 2 같은 경우는 3으로 쪼갠 거에 자, 2개를 의미하죠. 2조각. 4분의 3은 4로 쪼갠 거에서 3조각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3조각을 의미하고 있고요. 5분의 4는 5개로 쪼갠 것 중에 4조각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색칠되어 있는 거를 봤을 때 어디가 제일 큰가요? 5분의 4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4분의 3이고 그 다음이 3분의 2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다시피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크려면 조금 먹어야 많이 남아있겠죠. 자, 여기가 먹은 피자 조각이에요. 자, 여기 맨 오른쪽은 이만큼 먹었지만 이 친구는 모두 지금 똑같이 한 조각씩 먹었지만 먹은 그 조각의 사이즈가 달라요. 자, 모두 한 조각씩 먹었지만 뭐가 가장, 이거 다 먹은 거거든요. 뭐가 가장 조금 먹었죠? 5분의 4가 가장 조금 먹었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피자 양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어요. 가운데 그리고 여기 가장 큰 거를 먹은 친구가 여기가 남아있는 피자가 제일 적게, 많이 먹었으니 적게 남았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통분하지 않고도 방금처럼 분모가 분자보다 이렇게 1차이 나는 경우들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와 같이 분모와 분자가 1 차이가 나는 이런 크기의 분수들은 자, 어떻게 비교하면 돼요? 이 먹은 조각이 크면 클수록 큰 걸 먹을수록 남아있는 건 적고 반대로 조그만 걸 먹을수록 남아있는 게 많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자, 이걸 우리가 크기를 뭘로 알 수 있죠? 분모로 알 수 있어요. 더 많이 쪼갠 게 이게 사이즈가 더 작죠.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한 조각의 사이즈는 작죠. 반대로 조금 쪼갠 이렇게 3등분 조금 쪼갠 게 가장 사이즈가 컸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조금 먹었으니까 남아있는 피자가 크다. 많이 쪼갤수록 크다. 그 소리는 분모가 크면 남아있는 피자의 수가 크다. 자,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분자가 분모보다 1만큼 작은 분수의 크기는 방금 뭐라고 그랬죠? 분모가 클수록 이 분모의 수가 크면 클수록 더 조각이 작은 거니까 작은 걸 먹은 거니까 남아있는 분수가 어때요? 분수가 더 크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분의 7 같은 경우에는 네, 어때요? 이런 분수가 있다면 분모가 더 크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8분의 7, 남아있는 8분의 7이 더 크다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이용해서 한번 차례로 써볼게요.
분모가 클수록 분수가 컸죠? 그러면 분모가 제일 큰 애를 찾아주면 되겠죠. 다 모두 한 조각씩 먹고 나머지 11조각에서 10개 남았고 9개에서 8개 남았고 10조각에서 9개 남았고 다 한 조각씩 먹은 피자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가장 분모가 큰 거 13분의 12가 제일 작은 조각 한 조각을 먹은 셈이니까 제일 크고요. 그 다음 분모가 큰 게 요거죠. 11분의 10, 그 다음은 10분의 9. 분모가 가장 작은 9분의 8이 가장 남아있는 게 작습니다. 왜요? 가장 큰 조각을 한 조각 먹었을 테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통분을 굳이 하지 않고도 위아래 1차이가 나는 분수들은 분자가 분모보다 하나 적은 분수들은 이렇게 거꾸로 분모가 클수록 분수가 크다라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약분과 통분 탐구수학 문제풀이를 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